전완근에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 스트랩을 쓰면 전완근 안 큰다, 스트랩 쓰면 전완근이 약해진다. 데드리프트 뿐만 아니라 등 운동을 할 때 스트랩을 쓰면 항상 전완근 약해진다는 말이 따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 등 근육보다 전완근이 먼저 털리는 것을 보면 분명 전완근이 사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데드리프트나 바벨로우 같은 운동의 목적은 등 운동입니다. 스트랩을 사용해서 방해가 되는 전완근을 보조해주고 등 근육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죠. 오히려 전완근은 등 운동 후 따로 진행해주는 것이 강력한 팔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강력한 팔뚝을 만드는 전완근 운동들의 티어리스트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전완근 강화를 위해서는 스트랩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리스트컬은 전완근 운동의 대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완근이 담당하는 다양한 기능 중 손목을 아래로 접는 기능을 하는 굴곡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좋은 운동이죠. 덤벨, 바벨, 이지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스타일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흔히 하는 실수가 반동을 이용해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반동을 이용하면 자극이 분산돼서 전완근에 제대로 된 자극을 꽂아 넣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너무 고중량으로 진행해서 자신도 모르게 팔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15에서 20회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적당한 중량으로 자극에 집중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너무 많은 세트를 진행하면 손목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3세트 이하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리스트컬은 전완근 발달에 좋은 운동이지만 손목 부담이 우려되어 골드 티어로 정하겠습니다. 리스트컬과 마찬가지로 손목을 아래로 접는 기능을 하는 굴곡근을 강화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리스트컬을 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반동을 이용해 팔을 접어 자극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즉 팔이 안 접히게 만들면 전완근의 자극을 집중적으로 꽂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비하인드백 리스트컬은 팔을 몸 뒤로 위치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팔을 접으려야 접을 수가 없습니다. 반동 또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엉덩이가 큰 사람은 동작 자체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엉덩이에 걸려서 손목을 접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저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비하인드 백 리스트컬은 실버 티어로 정하겠습니다. 크기만 큰 전완근이 아닌 쩍쩍 갈라진 전완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리버스 리스트컬은 손목을 위로 접는 기능을 하는 신전근을 강화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리스트컬과 마찬가지로 벤치에 팔뚝을 얹어놓고 많이 하는데 사람에 따라 손목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손목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서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하인드 백 리스트컬과 반대로 몸 앞에 두고 진행하면 됩니다. 리버스 리스트컬은 골드 티어로 정하겠습니다. 앞에 말했던 운동들은 모두 손목을 움직여 진행하는 운동들입니다. 즉 손목에 부담이 가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리버스컬은 손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완근을 조질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전완근의 굵기를 좌우하는 성완 요골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죠. 물론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전근과 굴곡근을 운동하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한 운동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완근보다 다른 근육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리버스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버스컬은 손등이 하늘을 향하도록 바벨을 잡고 컬을 하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리버스컬은 다이아 티어로 정하겠습니다. 사실 리버스컬보다 해머컬을 더 좋아합니다. 전완근 운동은 보통 마무리 운동으로 하는 식인데 아무래도 덤벨을 한 땀 한 땀 조지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도 망치를 잡듯이 그립을 잡고 해머컬을 진행해보세요. 리버스컬과 마찬가지로 팔을 구부렸을 때 강조되는 부위인 성완 요골근을 강화하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덤벨이 가슴 쪽을 향하도록 컬을 하면 상완 요골근에 더욱 집중적으로 자극을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덤벨 윗부분을 잡고 하면 중량 컨트롤도 쉽고 손목 부담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해머컬은 다이아 티어로 정하겠습니다. 리버스컬이나 해머컬만 해도 손목 부담을 덜어내면서 굵은 팔뚝을 만드는 데 충분하지만 그래도 신전근과 굴곡근까지 구석구석 조지고 싶다면 추감기를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 신전근, 굴곡근, 상완 요골근을 따로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하기는 상당히 귀찮습니다. 하지만 추감기는 전완근을 이루는 세 부위를 동시에 조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점진적 거부하라 하기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죠. 전완근 운동을 여러 가지 하고 싶지 않고 딱 하나로 끝낼 것이라면 추감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완근이 불타는 듯한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굵고 쩍쩍 갈라진 전완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감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감기 운동은 다이아 티어로 정하겠습니다. 악력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양치질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헬스장에서 전완근 운동을 따로 하는 것은 상당히 귀찮습니다. 하지만 악력기가 있다면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죠. 단, 악력기는 전완근 크기를 키우는 데 최적화된 운동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실버 티어를 주고 싶지만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골드 티어로 정하겠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턱걸이를 하려고 했는데 매달릴 힘조차 없어서 올라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턱걸이 1회를 목표로 하기보다 60초 매달리기를 목표로 하니 오히려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전완근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초보 시절에 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턱걸이 1회가 안 된다면 매달리기부터 연습해보세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완근 크기를 키우는 운동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달리기는 브론즈 티어로 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전완근을 키우기 위해서는 등 운동을 할 때 스트랩을 안 쓰는 것보다 따로 전완근 운동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추가로 전완근 운동 중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전완근을 많이 사용하는 등 운동 후에 진행하면 더욱 효과가 좋을 겁니다. 다음에도 헬리의 탈출을 위한 운동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놓칠 일 없을 거예요.